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또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원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우려로 미국 연방이 금리 인하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 속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좀 임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해결 원하신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의 취임이 다시금 있었죠. 제가 취임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에 있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이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경제까지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지금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불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금 축적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동산의 향방에 있어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참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뭐 이런 경제 상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짤 것인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참 머리가 아파요. 이럴 때 혼자 또 머리 아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미나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개발 위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측면에서 좀 거부감이 생기신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아무래도 기회의 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속도가 빠르면서도 투자금은 적은 1억 미만의 재개발 투자처, 투자금이 1억입니다. 1억 미만의 투자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대 사이에 속도가 빠른 곳은 어딜지, 그리고 올해 재개발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가가 밀집되어 있는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의 지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의 1, 20년간은 정말 환골탈태를 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 중랑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집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투자와 실거주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만족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찾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과연 중랑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저희 박성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간은 시청자님들께 중랑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중랑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태어난 고장이 중랑구고 현재도 계속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중랑구가 어디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중랑구에 대해서 거부감부터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랑구가 좋은 이미지보다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욱 많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지역 분석을 하면서 일전에 있었던 일들과 더불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세미나에서도 중랑구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가 아나운서님께서 맨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와 실거주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뒷단이 중랑구 면목동의 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선 사가정 아이파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원래도 저층 주거지였는데 아파트로 변모가 됐고요. 이 앞단에는 지금 그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뒤에 설명에 앞서서 재밌는 기사거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 21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자치구의 부동산 가치평가를 매겨봤더니 중랑구가 원래는 재정 자립도가 꼴찌를 다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신문에서는 딱 중간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구로, 노원, 영등포, 동대문, 동작 이런 순으로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실제로 가치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을 이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동작구나 광진구, 영등포구보다 중랑구가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고 더 좋은 곳이다라고 인정하시진 않을 겁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큰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순위를 매길 때 점수가 있습니다. 종합 순위가 13위지만 뭐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식료품의 소매업소라든지 그러니까 상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통 상가 그리고 학교 학원 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여력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따졌던 거고요. 그 집값의 높고 낮음도 그런 것들도 계산이 돼서 13위에 위치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거리로 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용산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인 CBD라고 하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중심 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강남이죠.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가 3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중랑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네. 산을 끼고 위쪽에도 이 봉화산이라고 하는 산을 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아래에는 광진구가 위치해 있고요. 이 윗단에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노원구가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동대문구, 청량리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용산하고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살펴보면요. 중랑구의 권역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랑구 안에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역사
역사에서 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여기에 묻혀 계시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깎여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단 보시면은 이쪽이 면목동이라고 하는 권역입니다. 이 면목동이라고 하는 권역이 일대가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였습니다. 지금도 저층 주거지고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범죄자들이 많고 치안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이건 지워드릴게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예. 이 하천이 지금은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범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대가 넘쳤어요. 빗물 펌프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 지역이 넘쳐서 이 일대가 수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권역이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편에 제가 설명드렸던 노원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층 주거지냐 고층 주거지냐에 따라서 입체적인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택지 지구로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죠.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로 구성된 자치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곽 지역의 신도시가 지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 안쪽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그 개발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단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택지지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가 신내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노원하고 비견했을 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원과 비슷한 시기에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있는 아파트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게 될 겁니다. 중랑구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 자치구별로 인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랑이 지금 3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비교할 곳이 보통 영등포, 마포, 동작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서쪽에서는요. 동부권에서는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원이 50만 가까이 육박한 상황에서 이게 원래는 이것보다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서울에서 계속해서 전출되는 인구, 빠져나가는 인구가 경기도권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랑도 마찬가지예요. 중랑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걸 타파할 만한 것이 바로 주택 개발. 그러니까 향후 있을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입주들 때문에 이 인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38만 5천, 30만 후반이지만 향후 몇 년 사이에 다시금 40만 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은 결국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순유입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인구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학령 인구들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죽는 지역이 아니죠. 오히려 살아날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서북, 서남, 중심, 뭐 동남, 동부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메인인 3축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의 그 광역 중심과 지역 중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자치구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도광 지역 그리고 마용성의 성동 그리고 요즘에는 광진까지 묶습니다. 마용성 광이라고 묶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 사이에 있는 바로 지역이 중랑구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뭐 성동구라든지 뭐 아니면 노원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그리고 요즘 핫하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 일대로부터 그 물결이 치밀어 오르는 이런 지역에서 여기에 이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을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택지지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신내동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대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가 뜨문뜨문 쫌쫌따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대규모의 아파트가 신내동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총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6만 세대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세대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적은 세대수는 아니지만 윗단에 있는 노원구의 아파트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세대수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변모할까라는 거를 일단 좀 상상을 해보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재감이 일단 없습니다. 중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어디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랑천이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에 중화동 그리고 면목동, 묵동이 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게 상봉동,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망우동 권역, 그리고 면목 본동 이렇게까지 지역이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천은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안 좋은 걸로요. 그러니까 중랑천의 범람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고 실제 수재민들도 이렇게 말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특히나 뭐 토사물 같은 거 이런 흘러나왔던 것들 정리하느라 바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뚝방이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인식이 잡혀있던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 2040 서울 플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을 매 10년마다 잡는데 2040 서울 플랜, 그러니까 40년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 망우동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생활 서비스의 중심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차 서비스라고 하는 뭐 4차 산업, 5차 산업 기능의 강화, 그리고 대중교통 여건을 우수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심의 3도심과 더불어서 7광역 중심이라고 합니다.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을 다 묶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세워놓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계획을 비추어 봤을 때 이 12지역 안에 있는 그리고 7광역 중심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선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노란색으로 정리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저평가진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중랑구에 속해 있는 이 망우 지역이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랑은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서 그 아파트 단지를 크게 짓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런 것들이 묶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결국 같은 재개발인데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 28개소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예요. 서울에서는 28개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뭐 10개소, 뭐 20개소 이 정도 수준인데 30개소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28개. 특히나 중랑구청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도까지, 그러니까 2026년 연말까지 되겠죠. 1.5만 호 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자치구에서요. 15,000가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하는 그 연 단위의 목표치가
예상이죠, 예상. 뭐 목표가 아니라 예상이 지금 3만 호에서 4만 호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랑구라는 하나의 자치구만에서 1.5만 호를 하겠다라는 건 본인이 한 30% 정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6에서 7만 호 정도, 뭐 평균은 한 5에서 6만 호 정도가 나가는데 얘가 4분의 1을 담당하겠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아파트 단지의 가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냥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초반 평당입니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2천만 원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보통은 지방이 아닌 이상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 단가가 4천만 원 정도, 4천 중반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4,400만 원 정도거든요. 신축의 분양가 평균 단가가 4,400이고 매매 단가가 4,300 정도니까 여기는 좀 많이 싼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평균이 이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엄청 싼데 대략 한 20% 정도 떨어지는 금액이죠. 많게는 30%까지 떨어지는 금액이니까 서울의 안쪽이고 앞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하면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랑구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스프롤 현상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그 학문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닙니다. 이 스프롤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외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교외로 계속해서 주택이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역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신도시로 계획이 됐었던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가 그 사이에 새롭게 구성이 되는 도시로 다시 들어오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지금 비싼 지역들이에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식화되면서, 그리고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구식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판교나 뭐 삼송이나 만약 미사강변이나 이런 거 다 살펴보시면 금액대가 대부분 구도심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죽신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거기가 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중랑구를 살펴보면요. 왼쪽에는 구리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엔 조금 겹치긴 하지만 성북도 붙어 있고요. 위에 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는 광진구가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붙인다 그러면 성동구까지도 붙어 있거든요. 구축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물론 그 지역을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겠으나 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데 비싼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인프라가 갖춰질 곳, 그리고 향후 더 좋아지고 신축인 곳,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편인 곳, 이런 것들로 선택지를 또 바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대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 제가 지역 분석의 배경으로서 삼은 게 바로 이 교통 때문인데요. 제가 중랑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특히나 이 권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중화 한신아파트 인근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사진이 몇 년도냐면요. 이거 지금 철길 건널목이거든요. 서울에서 건널목 있는 데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건널목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게 불과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 건널목이 갑자기 순식간에 막히고 사라졌어요. 그게 20년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차막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니까 방음벽이죠. 방음벽 깔아놓고 여기를 아예 막아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또 변모를 할 것이냐.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 권역을 이제 아예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를 이제 데크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름다리를 하든 인공 터널을 만들어서 이쪽 땅을 공원을 만들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될 거고요. 특히나 철도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가 바로 GTX 때문이에요. GTX. 이 GTX B 노선이 중랑구를 통해서 청량리, 서울역, 용산, 여의도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GTX가 뚫리는 구간, 보통은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GTX의 본질을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GTX는 뭡니까? 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호재야. 그러니까 바깥쪽을 사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에서 중심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역 도시철도는요, 결국엔 중심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매개입니다. 매개체인데 이 매개체라고 하는 이 여의도나 서울역, 용산을 얼마만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근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차역인 상봉역에서 여의도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10분,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10분, 다 10분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으로 아, 우리도 서울역 이제 갈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을 따져보면요. 이 안쪽 권역에서 얼마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거를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경전철인데요. 면목선이 예비 타당성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선이 만들어질 텐데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2030년도쯤에 완성이 될 텐데 이게 청량리로 이어지죠. 근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망우역에서도 갈 수 있고 상봉역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신내역으로부터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대가 원래 철도가 없었는데 이 철도를 이용해서 청량리까지 이동한 뒤에 여기도 이제 GTX C 노선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GTX C 노선을 타고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을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주요 이동 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GTX B가 개통을 하게 되면 상봉역으로부터 걸리는 시간입니다. 청량리역까지 4분이면 가고요. 서울역까지 7분, 그리고 용산역까지 10분, 여의도까지 16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도어투도어라고 하는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역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내 직장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플러스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이슈라는 거죠. 원래 걸렸던 시간을 살펴보자고요. 청량리역까지는 8분 걸리고요. 서울역까지 40분 걸립니다. 용산역 30분, 여의도 45분.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10분, 15분 하면 대체적으로 다 거의 1시간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거의 절반 이상까지 줄어드는,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중랑구, 특히나 상봉 권역 일대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상봉망우를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아까 상봉동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랑구 상봉동이 중심인데 이 상봉망우역 사이, 그러니까 망우역 쪽이 더 가깝습니다만 이 망우역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용산역처럼 멀티플렉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 자체의 기능만 하지 않고 뭐 주거, 상업,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여기서 해소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헬기장처럼 보이시는 게 있는데 이게 UAM이라고 하는 그 앞으로의 이제 미래 교통 수단이죠. 뭐 항공기, 소형 항공기 같은 것도 여기에 정차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구상이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이 상봉역이에요. 상봉역이고 여기가 망우역인데 여기를 이제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보시면 여기가 지금 7호선이거든요. 7호선 상봉역의 노선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 B가 이렇게 지하로 이동한다라는 걸 핵심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출입구에 대한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로컬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민들이 어디에 그 출입구가 생길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봉과 망우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물론 계획은 바뀌어질 수 있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도 광역버스가 환승할 수 있게끔 환승센터가 마련이 된다는 게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강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이제 열차가 이렇게 붙어 있고 승강장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상봉 같은 경우에는 섬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따로 이제 양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내 가운데가 승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타면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승강장이라 볼 수 있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봉역의 GTX 정류장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출입구가 어디로 만들어질 것이냐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계획 잡혀져 있는 건 상봉역 바로 옆에 청년주택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 청년주택 쪽으로 출입구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 계획은 조금 바뀔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봉과 망우 중간을 이어가지고 GTX 정류장까지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를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 어느 자치구를 가더라도 상업 업무지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핑크색의 공간이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업지역이 그 지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그런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대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현대 프리미어스 엠코라는 그 주상복합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원래 그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활용되던 부지를 바꿔가지고 지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맞은편에는 주상복합이 또 하나 있고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코스트코라는 마트, 대형 마트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쪽 안에도 그 홈플러스 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마트가 사라졌습니다. 폐점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상생주택이라는 그 주택이 지어지게 되고요. 여기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은 더샵 퍼스트월드라는 것이 이제 분양이 점차 끝나가는데 여기가 원래 상봉터미널이라고 하는 터미널 부지였습니다. 이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졌죠.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999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상봉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옆단에 7구역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수주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대가 대부분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리고 공공주도 개발로 바뀌게 될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34평의 매매가 변동이에요. 그리고 이건 25평의 매매가 변동입니다. 아직 어깨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2021년도나 22년도에 그 꼭지점을 찍었던 그 대상승의 마지막 그 구간을 이미 돌파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외곽 지역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시세까지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고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올라갈 구간은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도 9억 8,500이 상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8억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랑구 역시도 고점이라는 게 찍혀 있다는 것은 기대감 때문에 그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 그러면 향후에 중랑구 아파트의 가치도 다시금 재평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 하면 사실 좀 노후된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도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근처에 이제 청량리만 보셔도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랑구도 그 힘을 이어받아서 이 환골 탈퇴를 하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GTX 설명을 해주셨어요. GTX A 노선이 실제로 이제 일부분이 개통이 돼서 이게 현실 가능한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셔서 더욱더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도 다시금 돌아오고 더 유입이 될 거라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시겠죠? 그래서 중랑구 어디를 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어디가 그러면 가장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픽한 곳은 바로 상봉 13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곳이고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서 아쉽게도 그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투자금이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봉 13구역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요. 먼저 원래는 2종과 3종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종과 3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집을 어떻게 짓는지 그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몇 층을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고 이런 땅들의 종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데 얘가 기존에는 2종과 3종의 혼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개발하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그 구역이 이제 개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정비 구역 지정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초기 재개발 투자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는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지어질 거라고 정리가 된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속통합기획 안에 살펴보시면은 용도 지역이 기존의 2종, 3종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준주거 지역까지도 상향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던 땅을 더 높여가지고 뭐 주거, 상업, 복합할 수 있는 주상복합까지도 만들게 해주겠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용적률을 올려주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뭐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더 만들어라 이런 조건이 있지만 내가 원래 2층짜리 살던 데에서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주는데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서 보시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 200% 미만이었던 땅에서 300%, 400%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최대 37층 그리고 좀 낮은 층수를 가진 것들은 최대 25층까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43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지어질 곳이 임대 세대를 제외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곱하기 2, 대략 900세대 후반 정도가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조금 넘게 지어질 예정이라서 사업성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37층으로 구성되는 공간이 준주거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을 받은 곳이죠. 이곳이 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놨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도차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산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반대로 서고동저. 서쪽이 이쪽 보시면 상봉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망우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큰 도로입니다. 대로변을 끼고 이 대로변 이면에 위치한 것을 가장 높게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층과 25층의 저층동도 이렇게 마련이 될 것이고요.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고층 영역대가 아마 그 조합원들의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낮은 층에서 보는 그런 방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성당입니다. 성당. 그래서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하고 뭐 다시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를 이제 성당 부지로서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 뒷단에 있는 게 체육 시설, 복합 시설이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활력 있는 주거단지로 12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특히나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골목이 좁고 뭐 옆에 이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을 땐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이 이쪽 단지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종 7층 미만으로 다는 게 여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과 여기 3종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쪽으로 날 줄 알았더니 이 위쪽으로 나더라고요. 도로를 위쪽에 좀 더 넓게 마련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지가 그러면 어디냐, 좀 그림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대상지로부터 망우역까지 대략 500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봉터미널 부지가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 999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주상복합이 지어지게 되고, 여기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여기는 땅을 다 산 게 아니라 땅을 임차를 받는 겁니다. 20년 동안 임대를 하게 하는 그런 주택을 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7구역,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여기도 모아타운, 여기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사이에 껴있는 가장 큰 대단지의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트 부지인데요. 이 이마트 부지가 현재는 지금 철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상봉터미널인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봉터미널도 지금 건물은 다 해체가 된 상황이고 땅을 다지는 기반공사를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대상지가 어디냐?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네,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 대단지 아파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동부권 유일한 펜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면 5개의 호선, 5개의 호선이 움직이는, 지나가는 그런 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역세권 인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두 가지 방법인데, 투자시와 실거주시를 구분을 하는데요. 투자시에는 세입자 공실이 전혀 없는,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세입자는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나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골목이 좁고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개발 압력은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랑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거단지로서 정리가 될 곳이다 보니까, 특히나 대단지 규모로 정리가 될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고 하는 원래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뉴타운은 아니에요. 뉴타운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정비되고 여기 정비되고, 그리고 대상지인 여기까지 정비가 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펜타 역세권으로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결과물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시간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대상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과 상봉역이 굉장히 가깝고, 특히나 여기가 5개의 호선이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학군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신데요. 상봉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학군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가 그래도 가깝다라는 측면이 있고, 향후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따져보시면 굉장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이렇게 되고, 분담금 자체가 지금 좀 많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59 타입을 받는다 그러면 분담금이 3억 8천 정도인데, 요즘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재개발하시면은 분담금을 5억 정도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8사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내가 분담금을 뭐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내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는 15%가 저렴하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내가 8사든 5구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8사 분양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8사든 5구든 내가 선택해서 평형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샵 퍼스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나 98 타입이라고 하는 평수가 고분양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고분양가 논란은 삭제될 겁니다. 그 완성되는 시기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더욱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봉 13구역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더 방대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팀장님께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세미나를 통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빠르게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이 지금 880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갈매역 아이파크를 2018년부터 보유 중인데요. 매매 후에 서울 안쪽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싶기도 한데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서울에 갈아타기 어떤 거 하실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매역을 18년부터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초반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미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판매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길지 그리고 내가 가지게 될 돈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GTX-B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별내역에서부터 그 상봉으로 넘어오는 시점 중간에 갈매역 정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슈가 정리될 때까지는 얘가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GTX 정차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갈매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파크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이파크가 갈매역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토지 수용을 다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략 7,000세대 조금 안 되게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일반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갈매역 옆만을 생각하겠지만 이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갈매가 경기도 구리시예요. 그래서 권역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별내 신도시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내 신도시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물론 가깝긴 하지만 인프라를 누릴 수 있지만 동일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갈매역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별내하고 묶지 않고 구리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꽤나 상급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지금 갈매보다는 더 높은 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별내 같은 경우에는 단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갈매보다 못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의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갈매역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가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중상급지나 상급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실거주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셔서 좀 역이라든지 아니면 호재가 있는 곳들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갈매역 아이파크에 대한 이야기는 더 풀어낼 수 있어요. 문자 상담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큰 골자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상담 주시거나 또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문의사항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